이렇게 추미애는 삼보일배를 통해서 정치인으로서 개인적으로 성숙해졌어요. 자기를 이해하는 것이 성숙이죠. 역할을 이해하는 게 뭡니까? 성장이에요. 성숙해졌던 거죠. 새천년 민주당은 2004년 총선에서 치명적인 결과를 얻었어요. 왜냐하면 그 거대 여당이었잖아. 그러다가 딱 9석인가 10석도 안 되는 총선에 완전히 참패를 했습니다. 노무현을 탄핵했던 세력이 몰락한 거죠. 사실 뒷얘기지만 2016년 문재인 당대표가 물러나면서 비상대책위원장으로 김종인을 데려오고 할 때 추미애는 반대했어요. 왜 그랬어요? 추미애는 김종인이 어떤 사람인지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예전에. 그래서 왜냐? 노무현 탄핵 당시 김종인이 탄핵의 논리를 민주당에 제공했기 때문이다. 민주당에 법률적으로 탄핵이 가능하고 헌법재판소에서도 이길 수 있다는 확신을 준 사람이 바로 김종인이었거든. 탄핵했다가 민주당이 완전히 망한 거죠. 당시 문재인은 또다시 김종인을 데려오고 2016년에 또다시 김종인을 데리고 왔는데 결국은 김종인이 한 일이 뭐 있어요? 아무것도 없죠. 탄핵했다가 아니 그러니까 별 소득이 없었고 이해찬과 정청래 등만 탈락시켰어요. 공천에서. 그리고 자신은 비례대표 2번으로 또 자신 당선되죠. 비례대표만 5선인가? 뭐 했을 거예요. 이 양반이. 그러니까 김정인은 민주진영에 전혀 도움이 되는 사람이 아니에요. 민주당 사람들은 예나 지금이나 사람 보는 눈이 없어요. 특히 문재인은 사람 보는 눈이 없어요. 아니 김종인 같은 사람을 왜 데려다 놓습니까? 과거에 한 게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이 사람은. 뇌물 받은 거 말고. 아유 뇌물 사건 얘기하면 또 하여튼 자 시간 그냥 넘어갑시다. 시간이 벌써 40분이 됐네. 국회의원 시절로 이제 다시 와서 그래서 추미애는 노무현 탄핵 찬성이라는 삑사리를 냈음에도 그의 진가는 떨어지지 않았어요. 노무현은 사람 보는 눈이 그래도 문재인보다는 조금 있었어요. 그러니까 탄핵 때문에 2004년 17대 총선에서 패배하고 미국에 가서 2년 동안 공부하고 2년 동안 공부하면서 책을 한번 냈어요. 거기 가서 내가 그 논문집인데 그리고 미국에 있는 여러 그 연구소에 초청받아서 가서 강연했던 영어로 강연했던 내용 영어 이 연설문까지도 뒤에다 다 첨부한 그 자기 2년간의 연구 기록물이죠. 그걸 보고도 이 사람은 진짜 모든 일을 이렇게 자기 생명을 걸고 일하는구나 하는 걸 느꼈어요. 이낙연은 지금 미국 가서 낚시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추미애는 거기 2년 가 있는 낙선하고 미국 가서 공부하는데 애기들을 데리고 가서 거기서 밥해서 학교 보내고 나서 또 연구해가지고 논문 쓰고 또 연구소에서 초빙하면 가서 강연하고 그런 걸 다 해서 책으로 냈더라고. 이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탄핵 때문에 2014년 총선을 패배하고 미국 가서 2년 공부하고 있을 때 노무현 대통령은 장관으로 입각하도록 제의했어요. 장관으로 오시라. 그런데 추미애는 사양하죠. 민주진영의 대통합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하면 새천년 민주당과 열린 우리당이 대통합을 하려면 내가 어느 편에 서 있으면 안 된다. 그래서 그냥 미국에 가서 중간에 서 있는 거죠. 이걸 통합시켜야 되니까. 언젠가는 통합해야 되니까. 추미애는 자기 자신이 개인적 이익보다는 늘 공익을 위한 입장을 취했어요. 추미애는 언제나 그랬습니다. 바로 그 탄핵을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탄핵에 앞장섰어요. 당의 입장이 그랬으니까. 자기가 그 수석 최고위원이었으니까. 그래놓고 나중에 추미애는 노무현 탄핵 당시 가장 큰 실수였다. 자기 생애.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자, 국회의원 시절의 마지막. 김용철 2007년 김용철 변호사가 삼성 비자금 폭로 사건 당시에 이건희 회장의 지시사항이 그 메모가 떴잖아요. 그 메모에는 돈 안 받는 사람이 누구냐? 추미애. 이런 사람한테는 호텔 할인권을 좀 줘서 어떻게 좀 꼬셔봐라. 이런 회장 지시사항으로 나왔다니까 이게. 아이고야. 이 사실이 알려지면서 추미애는 본의 아니게 이건희 회장으로부터 돈 안 받는 정치인이라는 인증을 받았죠. 그래, 추미애의 충념성은 그때부터 지금까지 알아주죠. 자, 초임판사 시절로 갑시다. 이건 너무 먼 얘기야. 벌써 한 36년 전 얘기죠. 그러니까 무법천지였죠. 그때는 전두환 시절이었으니까. 전두환 정권에서 불온소적에 대한 전국적인 압수수색이 벌어졌는데 춘천지방법원 춘천에서 제일 큰 서점이 청구서점이에요. 제가 춘천 출신이잖아요. 그 청구서점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이 들어왔는데 압수수색 목록에 리형이의 전환시대의 논리, 8억인과의 대화, 김대중의 옥중서신, 조세희의 난장이가 써와올린 작은 공 등이 있었다. 왜 이 책들을 압수수색하는지 이유를 모르겠는데 영장 청구 사유에는 경범죄 처벌법상 유언비어 유포라고 되어 있었다. 그래서 추미애는 법적 정당성이 없어서 기각해버렸어요. 기각한 사유는 뭐죠? 첫째,
국민의 알 권리는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고, 둘째, 경범죄 처벌법에도 이 법을 남용하여 기본권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는 남용 금지 조항이 있고, 셋째, 영장 청구서에는 혐의 사실에 대해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책을 유언비어라고 볼 근거가 없다는 논리로 기각해버렸죠. 놀라운 것은 그 다음 날이에요. 더 중요한 것은 그 다음 날에 알려졌다. 전국의 모든 법원에서 영장이 모두 발부된 거예요. 근데 춘천에서는 발부가 안 된 거지. 그래서 당시 춘천지방법원장이 그 다음부터 추미애를 진지하게 대했다고 그래요. 두렵지 않았냐는 질문에 두렵기보다 부끄러운 판사로 남지 않게 되었구나 하고 생각했다는 것이죠. 추미애는 이런 사람이에요. 36년 전의 일이죠. 이 말은 뭐야? 미래지향성이 아주 높은 사람이라는 거죠. 전국의 판사들은 대부분 정권의 하녀처럼 행동했고, 그런 판사들이 지금까지 출세해서 고등법원과 대법원의 높은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는 점이 우리 현대사의 비극이라니. 이거 내 생각이에요. 우리는 민주화된 이후 그런 판사들을 죄다 정리했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아직도 남아있는 거예요. 그런데 전두환 때 잘 나가던 판사들이 아직도 있어서 높은 지위에 있는 거죠. 역사에서 교훈을 얻지 못하죠. 그러니까 양승태 같은 사람을 처단했어야 되는데 그 독재시대에 다 부역했던 판사들 아니에요. 윤석열이 난동에 자신들이 수사를 받을까봐 쩔쩔매는 판결문을 썼던 판사들을 보면 정말이지 부끄럽죠. 물론 그렇지 않은 판사들도 있죠. 그래서 우리는 아직 희망이 있다는 겁니다. 이탄희 판사 같은 사람이 아직 법원에 꽤 남아 있으리라고 봐요. 그러니까 재판이 개판이 되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만 올바른 판단을 하는 판사들이 아직은 법원에 꽤 남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법원만 생각하면 좀 마음이 너무 아프죠. 우리 법원이 굉장히 중요한데. 법원은 하여튼 사법부 개혁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영양사전, 아까 했던 영양사전, 요 영양사전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요 영양사전을 잘 제 책 뒤에 있는 거를 보셔서 판사 시절부터 지금까지 추미애는 어떤 영양 요소를 어느 수준으로 발휘했는지를 한번 보십시다. 판사 시절부터 분석적 사고와 개념적 사고, 여기 소라죠. 그러니까 첫째, 둘째, 셋째 이런 식으로 분석적으로 하고 그것을 총체적으로 개념화하죠. 영재성이 있어요. 어떤 상황 태도에 고도로 민감하게 반응하는 과흥분성이 영재성인데, 추미애는 불법과 불의에 대해서 아주 민감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걸 가만두지 못하죠. 윤석열을 처단할 수 있었던 좋은 기회는 추미애를 장관에 계속 앉혀두는 거였습니다. 문재인 정부 끝날 때까지 추미애를 장관에 계속 앉혀두면 추미애는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윤석열을 더 이상 공적 직무를 맡지 못하도록 처리했을 겁니다. 제가 그걸 확신하는데요. 그런데 그것을 내쫓았거든. 누가 내쫓았어요? 노영민이, 그 다음에 이낙연이, 문재인이, 이 세 사람이 몰아서 윤석열을 보호하고 추미애를 내쫓은 거예요. 그래서 나라가 이렇게 된 겁니다. 추상화 영향은 어느 정도인지 봅시다. 중산층 빅뱅이라는 책을 썼어요. 얇은 책인데 제가 이렇게 그 정치인이 쓴 책을 제가 밑줄 그으면서 읽은 건 추미애 책이 처음이에요. 정치인들은 대개 자기가 대충 뭐 이렇게 줄거리 잡아주고 나머지 다른 사람이 써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읽을 게 없어요. 추미애가 쓴 책은 이렇게 제가 이렇게 밑줄 치면서 읽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진심으로 썼거든요. 그러니까 중산층을 일으켜 세우는 새로운 경제 질서를 창조하고자 하는 거예요, 이 책이. 그래서 중산층 빅뱅, 이 창의성이 대단히 높은 사람이에요. 노무현, 그 다음에 학습 능력은 노무현 탄핵과 관련해서 진심 어린 반성을 했어요. 그래서 삼보일배를 통해 많은 깨달음을 스스로 얻어냈고, 그래서 셀프사인, 내가 누구다 하는 것을 알게 됐다 그 말이잖아. 그러니까 셀프 어웨어니스, 자기 자신을 인식하는, 그래서 성숙해진 거죠. 이 사람은 단기적인 사익에 연연하지 않아요. 먼 미래의 변화를 위해 자기를 헌신합니다. 자기 몸과 마음을 다 던져요. 독특한 특성이 있어요. 목적지향적 역량, 역사의식과 시대정신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법관 시절, 의원 시절, 당대표 시절, 대선 활동에서의 사회적 성취는 인류 문명을 전진시켰어요. 여기서는 그 4.3 사건, 제주 4.3 사건 수용자 명부를 확인해서 배보상 받을 수 있도록 법제화했다는 뭐 그런 얘기는 다 뺐습니다. 그것도
그것도 한번, 이거 불합리한 거구나. 이거 제주 4.3 사건으로 그 고통받았던 사람들 생각하면 너무 가슴이 아픈 거야. 그래서 그것을 다 찾아서 확인하고 그걸 법제화했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4.3 그 제주 가서 그 연설할 때도 그 추미애 장관을 칭찬했다. 당 대표 시절 탄핵을 이끌었어요. 박근혜 탄핵을 이끌고 대선을 승리로 이끌어서 문재인이 대통령이 당선되도록 했죠. 대인 영향력도 그래서 높아요. 정직성 실성은 자신이 참여한 모든 일에 자신의 몸과 마음을 완전히 던져버려요. 자기가 망가지는 거는 별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남의 이목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이게 옳은 일이기 때문에 던집니다.